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졸린 시간 2시를 맡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는지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회사 시스코의 맹지선 상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성이 좀 특이해서 이름이 맹상무고요. 멍상무 아니에요. 멍상무 아니고 맹상무고요. 오늘 저는 고객 사례로 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시스코가 했던 프로젝트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많은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최근에 시스코가 했던 리얼 프로젝트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다음에 시스코 오피스 안 와보신 분 계시나요? 최근에 리노베이션 했는데 안 와보신 분 많이 안 와보셨어야 되는데 시스코의 오피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고객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똑같은 거는 넘어가고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구성 요소가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 동기는 워크플레이스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비용이 그닥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쓰게 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 워크플레이스를 바꿔야 되느냐? 바꿔서 뭐가 좋아지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팀장으로서 만약에 기획을 올리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뭔지는 뒤에 한 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바뀌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느냐, 이 귀찮은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회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워크플레이스 관련 탑 10 트렌드인데 여러분이 많이 쓰는 AI라든가 머신러닝 같은 게 별도의 기술이 아니라 워크플레이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로 많이 쓰이고요. 한 2년 동안 금융권에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매뉴얼 작업을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그런 것도 이제 워크플레이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중요한 목표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 어웨어니스라고 부르는데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을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조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조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버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를 보면 진짜 자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지만 커스터머의 니즈를 캐치업해서 그걸 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한 하이퍼 어웨어니스를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조직들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외부의 정보를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패스트 익스큐션, 한국 기업에게 외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려운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민글돼서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를 우리 조직의 DNA에 심고자 하는 목표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 만들긴 굉장히 어려운 거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젊어 보이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조직 구성원 네, 세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제 혹시 임원분들 와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 세션장엔 별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임원분들. 내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다. 시스코는 나에게 종교야. 내가 이 시스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내 젊음을 여기와 함께 성장했어라고 우리 부사장님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같이 성장한 우리 회사의 임원 같은 분들이 있겠고요. 제너레이션 X 세대. 결과를 중시하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뭐 팀장님들이나 이런 고참 부장님들이 많이 있고 특징적으로 오피스, 그다음에 워크 사이트, 오피스 클라이언트 홈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코엑스 중간에 가시면 제임스 짐이라고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있는 어떤 고참 부장들은 거기서 운동을 하고 7시 30분에 다시 오피스를 들어옵니다. 한 바퀴 이렇게 훑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팀원들, 과장들이 일하고 있는지 한번 쓱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들. 제너레이션 X 세대, 우리 회사의 이제 죽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빠른 조직에서는 뭐 부장까지 가신 분들도 있고 과장이나 대리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 청운의 품을 꿈꾸
과거에는 많은 이제 조직에서 대학교에서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했으나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시들시들해지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살 이제 사그라지고 있는, 그러나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겠고요. 제너레이션 G세대, 대기업 중에 여자분들은 먼저 입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버추얼로 일하고 일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즐거워야 일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무 때나 휴가를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시면요, 프리젠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조어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장시간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프리젠티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분들은 여러분에게 일한다는 거를 프리젠티즘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오래 일하는 사람, 늦게 퇴근한 사람. 제가 저희 부사장님이나 사장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프리젠티즘. 두 번째 있는 분은 디파인 네트워크. 약간 오피스 클라이언트 홈, 이 세 개를 3바퀴로 돌아요. 윗세대보다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지만 3바퀴를 도는 그런 분들. 세 번째, anywhere work follows me. 사실 이제 어딜 가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우리 회사의 주축 세대.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대기업은 한 26%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가 좀 적어요. 슬픕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는 G세대도 좀 있습니다. G세대는 virtual, work follows me, any place, 어디서든지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어떠냐? 내가 즐거워야 일을 하고 일종의 자아실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 입사를 해서 기쁨이 있지만 만약에 팀장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어느 날 또 나갈 수 있는, 휴가를 끊임없이 낸다기보다 휴가를 정당하게 누리고자 하는 제너레이션 G세대, 아직 많이 입사를 안 했어요. 이분들이 5년 안에 왕창 입사하면 제가 조직을 떠나려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세대인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짐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이런 세대가 있는데 제너레이션 G세대들이 입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밀레니얼과 G세대에 있는 애들. 그럼 그런 새싹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우리 회사 들어오는, 나는 왜 이 회사를 들어왔을까? 나는 창의적이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새싹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회사는 홍길동님, 맹지선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해야만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싹님은. 나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다음에 부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왜?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그렇다고 말했으니까. 이 부장님, 제가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난 공모전 수상도 했고 이 정도 중견기업이랑 대기업이 입사할 정도로 난 똑똑하니까. 뭐라고? 네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아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새싹님? 아니, 새싹님, 연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아니, 이게 뭐야? 나이 순서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야? 점점 시들어갑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새싹씨,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할래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머, 새싹님, 열정이 너무 넘쳐. 돌려가는 사수가 재미워요, 원래. 바로 팀장. 그래, 꾀꾀. 그래서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싹이 입사한 홍길동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조직은 사실은 창의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호칭만 수평적인 조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조직은 이런 조직에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으로 가실지 저랑 함께 나머지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는 어떠냐? 시스코는 감히 말하건대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가 미국에서 충만한 회사가 맞다. 벤처에서 출범을 한 샌프란시스코의 다리를 건너서 온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가 많이 충만한 회사고, 시스코는 마르스 방식으로 일합니다. 마르스, 화성, 모바일, 애자일,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소셜 워킹 체계를 일을 한다. 그럼 정말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확인하고 싶으시면 시스코 영업대표에게 연락하세요. 그러시면 영업대표를 통하여 시스코 아셈타워 오피스에 견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 일하는 방식은 어떠냐? 저희가 아셈타워 오피스를 개편해 놨는데 저희는 모바일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0% 모바일 액티비티 워딩.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선이 없고 모든 분야에서 무선 인터넷 환경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도 업무 환경 이렇게 가신 곳이 많고, 금융은 이제 망분리 때문에 약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모바일 워킹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나서주면 허락해줄 생각도 있는데 아직 총대를 매는 은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워킹 안에서 저희는 선의 없이 무선 인터넷 환경 안에서 PC만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기 스노우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시스코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뭘 하나 꼈습니다. 고객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빌리티 안에서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애자일 조직으로 일합니다. 애자일 조직이 뭐냐? 여러 가지 뜻을 보실 수 있는데, A, B, C 조직이 있는데 A끼리 B끼리 일하는 게 과거에 일한 거고요. 막 여러 부서가 섞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탐색하는 걸 애자일 조직이라 할 수 있겠고, 애자일 조직을 많이 대기업에서 런칭을 했어요. 국민은행에서 한 2년 전에 스쿼드 조직이라는 걸 런칭을 했고, SK그룹에서는 아이랩이라는 애자일 조직을 런칭을 했어요. 애자일 조직을 런칭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를 우리 조직 안에 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 사이에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부서가 같이 일하다 보니까 뭐 회의록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기업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회의실마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되도록이면 업무에서 시간을 덜 들이자는 건데, 무슨 시간을 덜 들이냐? 혼자서 일을 하고 그 보고서를 제대로 다듬고 그런 시간을 덜 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빨리빨리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그게 맞느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오히려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빨리 모으자는 방식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공간에다가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 넣고요. 쉬는 공간에도 넣어놓고, 허들룸이라고 해서 뒤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두세 명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에도 넣어놓고, 혼자 일하는 공간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기한을 할 때 그 보고서를 제대로 쓰고 그걸 준비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일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뭔가 보고서 같은 걸 쓰면 그 내용을 볼 때 무선으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선을 꼽는 시간도 전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바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고, 뒤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태블릿에서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자일 워킹을 하는 거와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아까 그 기업 문화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할 때, 이거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는 만약에 이제 애자일 조직 운영하면, 저희 회사는 이름이 브레이크스루예요. SK의 그 애자일 조직은 아이랩이고, 국민은행의 애자일 조직은 이름이 스쿼드인데, 저희는 킥오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리뷰를 하는 이 시간을 4주 정도 안에 합니다. 대기업은 보통 이걸 3개월 정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갖고 뭐 1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딱 붙입니다, 회의실에다. 그다음 그 방 안에 TF들이 가서 온가를 하고, 어떤 경우는 PC가 아니라 데스크탑을 옮겨놓는 분도 있어요. 거기다 놓고 그 방에 안 들어오게끔 하는데, 저희는 이 속도를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기획안을 작성해서 이 보고서를 쓰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이거를 러프한 상태로 보고를 해요. 아까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러프한 채로 미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속도전을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B2B 회사라서 사실은 로열티 마케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스코 장비를 많이 사주는 고객에게 캐시백처럼 포인트를 드리자,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팀원들이에요. 저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만들고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고, 대기업 중에 한 회사는 그걸 디자인 작업까지 하시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회의록을 쓰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아이디어를 쓰면서 여러 팀이 접속해서 거기다 아이디어를 쓰고요. 그 아이디어가 그 러프한 채로 바로바로 임원진한테 보고를 해서, 그 상태가 러프한 채로 보고하는 아이디어 개수를 대신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면 1분 살아남고 1분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자일하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올라갔다 1분 죽지만 대신 타임 투 마켓하게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자일 조직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오히려 많은 아이디어를 빨리 올렸다가 일부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도구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랑 소셜 워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체계, 소셜 워킹을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협업 체계인데, 저희가 협업을 할 때 뒤에 이제 다른 회사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협업 솔루션에 관심이 많으신데, 협업을 대기업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파일 쉐어링하고 파일 세이브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업무를 제대로 분철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시스코 들어오기 전에 컨설팅 회사에 오래 일을 했었는데, 협업이라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프로세스를 만약에 분철을 해서 생각하면 파일을 세이브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팀 TFT를 모이게끔 하는 게 있고, TFT 정보를 봐서 얘가 지금 회의를 내가 오라고 해도 되는 건지, 얘가 참석을 안 하는 건지 그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 참석을 했으면 몇 명이나 왔는지 보는 게 있고, 만약 미팅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전화를 걸지 않고 미리 이렇게 파악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건 또 뒤에 사례가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 팀원들의 구성을 할 때 저희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들지 않고 버추얼 룸에다 공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 기업의 대기업의 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제 분철해서 보고 있는데, 간이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회의실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TFT를 5개 정도 돌리니까 회의실이 되게 많이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벌추얼 공간이 있으면 좋고, 그 공간 안에서 자료를 올리고 저장하는 게 있으면 좋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인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황을 감지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팀원끼리 얘기를 하면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사람 팀원을 얘기하면 얘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저쪽에 주무시는 분이 보이네요. 이렇게 고개를 딱 하니까 자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지, 그리고 발표를 남이 하는 중에 거기다 Q&A도 막 올립니다. 그리고 서베이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애자일 조직이나 소셜 워킹을 할 때 그 팀원들의 집중도, 포커스드 애티튜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스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 사례 중에 2가지를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A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A그룹은 CEO, 그룹의 이제 오너 비슷한 이렇게 CEO가 계신데,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자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자 그럴 때 몇 가지 어록을 남기셔서 신문에 대서특필됐었어요. 같은 조직과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프리젠티즘에 대한 얘기겠죠. 그게 아니다. 2번째,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 우리 회사에 가치 맞는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일하자.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솔루션 구성의 사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협업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애자일 조직을 운영해서 새로운 사업기회,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를 조직 안에 심어서 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1차 오피스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2차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했던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7년하고 18년 상반기까지 했던 거는 칸막이를 없애고 원하는 자리에서 직원을 끌어내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오피스 이름이 있고요. 공유 오피스라는 걸 만들었고,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는 김 과장을 밖으로 빼내느냐고 김 과장의 하루를 조사했더니 맨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팀끼리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 김 과장을 빼내서 모바일 오피스로 옮겼고요. 임원의 직급을 간소화했어요. 뭐 상무, 전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구매 본부장, 전략 본부장 이런 식으로 롤 베이스로 바꿨고, 회사 내 부서끼리 섞이고 가능하면 외부 부서끼리도 섞이자 그렇게 했고, 회의록을 되게 많이 쓰는 회사였는데, 요즘에 대기업에서 회의록을 한 장씩 쓰기, 한 장으로 짧게 쓰기 이런 거가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거조차도 힘들어요. 한 장을 쓰려면 그 안에 한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약을 쓰기 때문에 삼성에 있는 분들은 그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분은 여기는 이제 페이퍼리스 워킹으로 가고, 협업을 활성화하고 애자일 조직이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전사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내년에는 전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애질러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회사의 첫 번째 그 DWP를 추진했던 목적은
딥 체인지라는 거였어요. 딥 체인지. 사업 구조의 근간을 바꾸자. 그럼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딥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원오버의 툴로 전략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가자. 그리고 그룹 내 관계사가 섞여서 일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모바일 워킹, 애자일 워킹, 콜래버레이티브, 소셜 협업 워킹을 도입을 했고요. 테크놀로지는 몇 가지 도입을 했는데 아까 그 바로 앞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유연 자석제나 예약 시스템을 했고요. 전자 칠판을 도입을 했어요. 전자 칠판, 웹엑스 보드. 왜 그러냐면 여러 곳에서 접속한 사람들끼리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걸 절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띠띠 날아갑니다. 그럼 회의록을 쓰지 않죠. 그럼 그 회의록이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죠. 회의록도 깨끗하다기보다 러프한 아이디어가 쓰이는데 대신 그때그때 회의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하나당 회의록을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저장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록을 없애는 페이퍼리스 미팅으로 바꿨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페이퍼리스 미팅으로 가면서 임원 직급 간소화 등을 도입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워킹에서는 약간 조사를 했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리고 젊은 세대나 대학생들한테 가장 들어가고 싶은 오피스가 어디냐? 그럼 구글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누워서 일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일하고 그런 어디서나 일하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들 사원이나 대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실현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그럼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임원실을 좀 뺐어요. 상무부나 상부님들이 임원실을 빼고 임원실 크기도 좀 축소를 했고 애자일 워킹에서는 페이퍼리스 미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을 파일로 대체한대. 근데 그냥 파일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판서한 그째로 파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갔고요. 협업에서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협업이라는 거를 좁게 생각하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걸 협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업무를 분철해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협업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TFT를 해요. 5명이. 근데 제가 과장이에요. 김 과장. 또는 이 팀장이에요. 그러면 막 회의를 하다가 임원한테 보고를 할 때가 있죠. 그럼 임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 이건 것 같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돼. 다음 주에 보고해야 되니까 다 고칩시다. 그럼 그땐 다 들어요. 한 6, 7명이 다 들어요. 공책에도 적죠. 그리고 딱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막 미팅 몇 개 갔다 오고 업무 뭐 하다가 저녁에 장표를 쓰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만들고 또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뭐뭐라고 임원이 말씀하시거나 또는 오너가 만들 때 그 코멘트를 받아 적을 때 디지털로 받아 적지 않은 거예요. 그 받아 적는 거를 전자 칠판에 받아 적고 대신 그 내용도 서로 컨펌을 거기서 하자는 거죠. 컨펌을 하고 헤어져야만 나중에 장표를 만들 때 보고서 쓸 때 제대로 된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을 했고요. 애자일 오피스나 또는 페이퍼리스를 위한 컨퍼런스 비디오 화상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협업을 위해서 전자칠판을 30여 대 정도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을 갖고 피드백을 받고 있다.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카페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맛이 있죠. 그날 아까 모바일 예약 좌석지처럼 가서 앉을 수가 있고요. 임원분들은 약간 좌석도 없어지고 공간이 적어졌다. 그리고 롤도 바뀌고 직급도 바뀌고 직급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 여기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 쪽에 있는 좌석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8시에 모바일 예약 좌석제를 오픈하면 다 거기를 찍습니다. 거기 앉으려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는 갑자기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같은 관계사에서 오신 건 아니죠. 어떤 임원이 앉으시는 자리가 있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분은 좀 조용한 성격이신데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 주변은 쫙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인기도를 측정하고 싶으시면 유연 좌석제를 도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애자일 워킹을 하는 도구는 30여 대의 전자칠판을 현재 본사에 도입을 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할 때 회의실에서 이건 협업에 대한 건데 회의실에서 상급자가 얘기하면 과거에는 공책에 받아 적었는데 지금 받아 적는 다음에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거기서 컨펌을 끝내고 나와요. 그래야만 뒤에 보고서 쓸 때 다시 작업하지 않아요. 다시 작업해서 가져가면 그거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거는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다. 오프라인의 회의실에서 피드백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넣어서 협업을 생각하셔야 된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하실 때 그걸 반드시 생각하시라고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게 왜 자꾸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협업과 소통이라는 회사인데 이미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차퍼필드라고, 카퍼필드 아닙니다. 지상 22층에 대한 신사옥을 만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화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신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소통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재미있고 흥미있는 인턴은 맞다. 좋은 건 나왔어요. 근데 다른 부서를 도와줘봐야 그닥 큰 의미가 없다. 나의 KPI는 관계가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TFT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가 누구 팀인지 잘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애자일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회사도 애자일 조직을 만들려고 했으나 애자일을 지정하는 조직은 없었고요. 밖에 나갔다가 회의 때문에 돌아오는 게 많았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디에 제출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회의나 그 미팅이,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라 자료를 보낸 건 전부 이메일로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원래는 오래된 오피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날의 업무에 따라서 내가 혼자 보고서를 써야 되면 콰이어트 룸에서 일하고, 내가 우리 회사 분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면 카페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팅룸에서 일하고, 그날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에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일을 개편했는데 그거를 액티비티 베이스드 워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현업들이 좋아한 거는 이미 구축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화상회의라든가 뭐 즉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가장 좋아한 것은 선 없는 회의실, 이게 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케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C를 놓으면 뚜뚜뚜뚜뚜 해서 PC에 있는 내용이 뚜뚜뚜뚜 해서 무선으로 가서 붙는데 그래서 위에 케이블이 없고 HDMI 케이블이 없는데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크놀로지 비하인드 디자인이라고 광고를 열라 때렸는데 현업에서 굉장히 이제 변화 관리해서 많이 관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료를 공유할 때 이 회사도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뭐 파일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메일에다가만 자료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양쪽에서 이제 이메일을 켜서 일을 하니까 켜놓고 이제 자료를 보는 방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벌추얼 공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와 금융 사례 중에 최근에 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디지털 은행이 아니고 일반 은행입니다. KB은행, 신한은행,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관심 있으신데 디지털 전략이 있어요.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네이티브 뱅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은 오프라인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바뀌기 위해서 그 안에 내부 전략이 있는데 내부 전략 중에 하나, 원 오브 그 서브 아젠다죠. 거기가 뉴 월드 오브 워크이라 그래갖고 그 안에 전략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략 중에 하나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전략이고 제목은 뉴 월드 오브 워크를 만들자. 유능한 젊은 직원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좀 덜하지만 호주에 있는 NAB라든가 뭐 웰스파고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를 많이 채용을 해요. 비욘드 뱅킹이라고 해서 훨씬 많은 그런 다른 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유능한 젊은 직원을 많이 유치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수시로 역량을 개발하자는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발표를 해서 경영진이 발표를 하면 경영진끼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때 남들도 다 같이 직원들도 와서 웹엑스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N자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들을 수가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채팅으로 보내면 돼요. 나는 그거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디지털 전략이 우리 조직에 주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옆에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보면서 마리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리텔 방식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위에 있는 임원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 직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혼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 개발하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방식으로 하는 뉴 월드 오브 워크를 외국 은행에서는 좀 크게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신문에 난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업무 효율화 방점을 찍은 어떤 은행, 그런 은행장의 마이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은행장님이
신문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조직에서 만들어진 위원회 협의회 90여 개다. 작년에 수행했던 회의는 900번의 회의를 했었다. 조직의 고질적인 업무 문화로 지나친 회의를 꼽았다라고 했어요. 900번의 회의를 참석자나 준비하는 실무진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다. 회의 진행 시 서류 작성을 포함해서 자료 수집 등으로 임원 직원들이 서류를 낭비한다. 시간을 낭비한다. 최근에 회의 시간을 짧게 줄이거나 단축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쓰지 않도록 하자. 종이 없는 구두 보고 방식, 페이퍼리스트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페이퍼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업무를 관서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일과를 하셨고, 그 중에 원 오브 아이템이 페이퍼리스 미팅이다. 왜? 작년에 900번의 회의가 있었군요. 대규모, 그러니까 대기업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 구성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도입한 건 이제 영업본부의 이동이 없는 회의, 본사 지점장 간의 회의, 본사와 IT 본부와의 회의, 그리고 지역 영업본부와 거기 딸려 있는 작은 지점이 있죠. 그 지점도 이제 이동이 없는 회의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원의 스킬업 교육.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신상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규 서비스가 나오면 거기 특례 규정이 있고 불안전 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점 안에 있는 그 텔러까지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 교육을 누가 시키죠? 강사가 시키죠. 강사가 시키는데 보통 잘하시는 강사들은 손꼽힐 만한 분들은 지점장들이 우리 지점 좀 먼저 와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점도 다 돌고 집합 교육으로 연수원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연수원에 모여서 집합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화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점과 지역 본부와의 회의, 지역 본부와 작은 영업점과의 회의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교육받는 방식을 화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산하게 월 3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했다고 은행에서 추산을 했고요. 저 위에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려 있는데 이렇게 네모 바둑이가 있는데 저게 각각의 지역 본부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25개 지역 본부를 동시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1대 25로 붙여서 지역 본부 이제 하나의 화면을 당겨갖고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개인 고객 영업 본부의 실적 회의를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은행 하나,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 하나, 그 두 개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영업본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특이하게 교육하는 것도 집합교육에 사내 강사가 이동하는 걸 축소해서 잘하시는 분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점도 돌고 연수원도 도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은 앉아서 강의를 하고 전 직원이 개인용 화상 장비를 IPT 시스코 전화기 아시죠? 그것 중에 이 은행이 도입한 거는 비디오 화상이 되는 칼라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 은행에 대한 사례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제조회사인데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 인수된 회사예요. 이 제조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여러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계속해서 M&A를 반복한 게 있고 내부 메신저 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사 중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SCM 라인이 있거나 뭐 베스트바이에다 판다든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있어서 외부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그 외부 업체의 해외 사업이나 해외 영업본부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는 국내에 있는 그룹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GM이라든가 테슬라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메일을 먼저 보내요.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주십시오. 그럼 GM이 회의를 열고 여기 직원들이 그 회의에 조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에 있는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도 미국 안에 지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그런데 오디오 사업부가 있고 한국에 SR 리서치라고 한국에 이제 R&D가 있고 공장도 있고요. 아예 다른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있고 생산 라인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업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통일된 그런 툴이 필요한 거고요. 그 통일하는 툴로 지금은 시스코의 웹엑스 팀즈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A 솔루션도 있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모 메신저 솔루션도 있었고요. 모도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툴로 통일을 했고 원래는 메신저 툴을 자체 개발한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체 개발한 거는 계속해서 그 툴을 개발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드는데 그걸 보통 이제 현업이 있는 회사가 개발하진 않죠. 그룹에 있는 SI에서 개발해서 그걸 그룹사에 제공을 하는데 이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 솔루션을 써서 그 안에서 다른 회사까지 불러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파일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R&D에 대한 것도 있고 디자인 시안도 있고 마케팅 자료도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하거나 내부에서 얘기하거나 외부 업체를 위한 또는 판매 채널하고 얘기할 때 자료를 그 버추얼 룸에다 올리면서 자료 개발을 하는 그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때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안 관리하고 있어요. 뒤에서 파일을 제어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는 파일이 안 올라가거나 특정 사람, 우리 회사 조직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원래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오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몇 가지 룰을 통해서 보안을 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별로 공간을 줬고요. PM은 자기가 하나씩의 버추얼 그 툴을 갖고 룸은 한 PM당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도 많이 확산을 해서 어디 있건 간에 그 직원이 아까 그 버추얼 룸에 접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렸거나 또는 우리 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보안이 중요한데 한국 기업만큼 보안을 많이 신경 쓰는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안이 발목을 잡아요. 보안을 중요시하지 않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선진 기업들, 시스코 안에도 보안 자료가 많아요. 그런 기업들조차도 초민감성, 하이퍼 어웨어니스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오픈해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걸 보안 때문에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많이 열어놓고 보안을 후단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기업의 방식은 사실 유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도 비즈니스 초민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원이 외부에 있거나 모바일로 다닐 때도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오히려 직원의 시간을 전략하면서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 방식을 바꾸는 업무 환경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라든가 자료 공유라든가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스코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볼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기업 문화 변화를 뜻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시스코에서 솔루션을 사시지만 그걸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스코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현업의 업무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반면에 나 이번에 요거 하나 도입해볼까? 나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요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빅픽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빅픽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왜 해야 되고 그걸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그 빅픽처를 생각하신 다음에 나 예산이 요만큼이니까 요 싼 거 도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사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명품을 찍어놓고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솔루션은 시스코고 시스코를 싸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예산에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영업대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큰 그림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달성하는 것은 애자일 워킹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나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 아니면 나는 사업을 이전하니까 모바일 오피스를 만들어서 유연 작업실을 안 치고 그 안에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다. 목적을 좀 큰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잘하는 회사, 명품을 보고 그 명품에 맞춰서 사는 걸 보기 위해서 시스코 영업대표에게 연락하시면 시스코 방문을 통하여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오피스를 눈으로 보시고 거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가장 졸린 2시에 깨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시스코의 방문을 예약해 주시면 그때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